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트레북스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권해드리려고 오늘도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여행이 말할 수 있다면. 화면 보이시죠? 예, 여책입니다. 여책. 예.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여행 에세이 지금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푸른색 계통의 표지를 쓴 게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재밌죠, 그죠? 자, 아무튼 여행이 말할 수 있다면 이제 이게 제목이고 부제는 여행의 6가지 목소리입니다. 왜 6가지 목소리냐? 6개로 나눠져 있어요. 챕터로. 예, 그래서 지은이는 이제 문상건이라는 작가가 지었고, 그리고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1부에서 6부까지 있어요. 1부는 방랑, 2부는 사랑, 3부는 행복, 4부는 외로움, 5부는 리얼리티, 6부는 공존, 그렇게 해서 에필로그까지 이렇게 돼 있는 책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 여행 다른 에세이랑은 좀 다른 게, 이 작가인 문상건 작가가 뭐 여행 관련 뭐 또 다른 작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출판을 냈던 그런 작가들을 직접 만나서 섭외를 했어요. 섭외를 해갖고 그 작가들이 썼던 그러니까 책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인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자신의 느낌, 여행지에서 겪었던 느낌, 이런 것들을 엮어낸 책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라 그럴까, 이 문상건 작가의 저자인 문상건 작가의 그 어떤 발로 뛴 그런 좀 그 흔적들이 좀 담겨져 있고요. 출판사는 슬기북수고, 출판은 2019년 9월에 초판이 됐고, 페이지는 한 320쪽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감은 좀 있습니다. 볼륨감이 있고, 사진이 없어요. 아시죠? 제가 또 사진 없는 책을 좋아한다는 거.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책 소개를 잠깐 간단히 저희 사이트에, 포탈 사이트에 나와 있는 공개된 내용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작가 문상건의 3년 만에 쓴 책이라고 해요. 여행이 말할 수 있다면 이 책은. 그래서 여행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인용된 6명의 작가는 오래된 여행자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시인 겸 작가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SNS가 없던 시절부터 쭉 써내려왔던 그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좀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서 얻은 감동과 성찰을 좀 담아냈고 10년, 20년이 넘도록 꾸준히 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체를 읽어봤는데 약간 책의 구성은 조금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지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상건 작가가 생각한 내용을 쓰고 중간에 갑자기 그 섭외된 다른 작가가 썼던 내용의 글이 인용이 돼요. 예. 그래서 맥락을 이어가기는 조금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지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서 좀 다소 약간 진행상 어색함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걸 이해하려면 다시 돌아가서 좀 읽어봐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좀 깊이 좀 읽어봤어요. 깊이인데 그만큼 깊이가 좀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속으로 주요 좀 가슴에 와 닿는 문장이나 단락들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이미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 제 소감을 말씀드리는 게 사실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좀 이렇게 체크를 해놨던 부분, 좀 가슴에 와 닿는 문장들, 이런 거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전에 여기 이제 책 날개에 이제 작가의 그 소감이 있어요. 요거는 좀 읽어드릴게요.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면서 술자리에 잘 걸려든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가끔 끙끙 앓곤 한다. 이런 불안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과 삶에 대한 관심이라는 걸 늦게 깨달았다. 이 책을 보면 작가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6명 작가를 직접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즐겨해요.
즐겨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그걸 바탕으로 여행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들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문상건 작가는 남자예요. 제가 남성과 여성의 성을 구분짓자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 남성의 갖고 있는 감성, 여성 작가의 감성은 책을 많이 읽으면 좀 달라요. 달라요. 그런 필체라든가 아무래도 뭐 좀 이게 편견일 수는 있지만 여성 작가의 필체가 좀 더 좀 부드럽고 그런 면은 있고 남성은 좀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 좀 아무래도 있어요. 아무튼 요 책은 그런 차이를 좀 내가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몇 군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을 좀 한번 읊어드릴게요. 43페이지에 있는 문장인데 많은 것이 다를 거라고 각오도 좋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도전 정신도 좋다. 어차피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런데 확실한 건 그곳에는 여행자를 불러들이는 매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확인하러 여행 온 것이라면 어떻게든 발견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열린 마음이라면 놓치지 않는다. 여행지에서 여행자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모든 좀 사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뭐 그런 좀 이렇게 좀 유두리 있는 유연한 그 심적인 상태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저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작가 해석도 또 독자 저는 또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 좀 요거는 이제 작가의 글을 인용한 부분은 제가 허락을 다 안 받았기 때문에 인용해 드릴 수 없고 문성건 작가가 쓴 그 단락을 위주로 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사진은 철저하게 표면을 담을 수밖에 없지만 그 너머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사진가의 일 아닐까? 사진가는 피사체가 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채고 자신만의 세계를 통해 해석해야 한다. 일단 찍은 다음에 어울릴 만한 서사를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진 작가는 먼저 그 피사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건 저한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고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찍고 고르는 우리 아마추어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볼까? 122 이쪽에 있는 건데 연애, 영화, 술, 담배, 컴퓨터 게임, 스키, 카페, 드라이브, 다이어트 모두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일이다. 좋아하는 일 앞에서는 시간과 돈을 쪼갠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나 시간 탓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요. 맞아요. 시간 탓을 하면 안 되겠죠. 뭐 어쨌든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 좀 괴리가 있죠. 그죠? 여행을 하는데 어떻게 시간 탓을 안 하고 돈 탓을 안 하겠습니까? 일단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나 이제 시간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좀 어렵긴 해요. 뭐 우리가 보통 연애나 영화, 술, 담배 뭐 이런 일종의 그 취미 활동 같은 것도 모두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건데 좋아하는 여행을 좋아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좀 우리 현실과는 조금 그렇죠? 거리가 멀어요. 하고 싶지 이렇게 시간 뭐 이렇게 좀 인정사정 안 보고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사실 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뭐 그냥 일단 사람의 공간이 이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153쪽에 연인의 배낭여행이 부러운 이유는 그들의 배낭 속에 서로를 위한 물건이 하나쯤은 들어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도 줄이는 여행자의 배낭에 누군가를 위해 흔쾌히 자리 잡는 물건이 있다면 그 여행은 분명 행복할 것이다. 저는 이 책에서 이 문구가 제일 좀 와닿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연인 간의 어떤 배낭 여행에 있어서 그 배낭에는 보통 이제 여행 배낭에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것들 물건들로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이 표현이 여행에 대한 본질을 좀 가장 많이 솔직하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연인과의 배낭에 있어서는 그 연인을 상대방을 위한 어떤 물건이 하나쯤은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행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도 사실 뭐 여행은 내가 하기도 하고 혼자 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지만 그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상대방을 위한 하나 정도쯤은 그죠? 하나 정도쯤은 상대방을 위한 것들,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삶의 본질이 아닌가. 그것도 여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문구가 사실 저한테는 이 책에서 가장 좀 가슴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자 여기서 한 달 생활비면 한 달 여행을 할 수 있어요. 둘이 간다면 더 절약되죠. 방을 같이 쓰고 음식은 나눠 먹으니까요. 그리고 당신 통장에는 이미 세계 일주나 장기 여행을 할 돈이 있어요. 아파트를 한 평만 줄여도 되지요. 한 평 더 넓은 집에 살면 그것 때문에 행복할까요? 사람들이 부러워할까요? 그런데 둘이 손잡고 한두 달이라도 장기 여행을 한 번이라도 다녀온다면 평생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길 거예요. 그건 집보다 오래 남아 있어요. 당신의 아이는 한 평 넓은 집이나 비싼 차보다 여행할 줄 아는 부모님을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네. 과연 그런 부모님들을 자랑스러워 할까요? 이거는 조금 현실. 이 현실 책이니까 표현을 한 거지. 사실 현실이 절대 결코 만만치 않지요. 네. 여행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행만 다니면. 네. 근데 이 책의 이 제목이요. 여행이 말할 수 있다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이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를 알겠더라고. 정말로 여행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책이 그리고 이 문상건 작가가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읽을 때는 모르는데 읽고 나서 저 2번 정도 읽었거든요. 2번 읽었는데 왜냐면 한 번 읽고 그다음 2번을 읽어야지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로 책이 그리고 여행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말할 수 있다면 이런 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85쪽쯤에 있는 건데 요거는 한 문장인데 이거예요. 여행을 이렇게 오래 하면 어떻게 먹고 사세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나 봐요. 질문을 받고 이제 작가가 쓴 내용이에요. 이런 궁금증을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은 대부분 짧게 여행 온 관광객이다. 그들은 오래 여행하는 여행자의 사정을 궁금해한다. 난 그들이 바라는 대로 무모한 인생이라고 대답한다. 그제서야 그들은 세상이 공평하다는 듯 자신의 삶이 더 괜찮다는 걸 확인하고 안심했다.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 여행 작가가 오래 여행을 다니고 직업적으로 다니면 이렇게 여행하면은 어떻게 먹고 사냐고 상대방이 물어올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 같아요. 의견적인 생각 같아요. 예. 이건 뭐 생각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 이 뭐가 옳고 그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야. 판단하기 좀 그래요, 그죠? 여행을 평생 직업으로 다니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맞는 삶일 수도 있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게 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고 뭐 그건 생각의 차이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다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다름의 문제. 자, 그리고 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까? 어느 걸 또 소개해드릴까? 워낙 많아서 좋은 문장들이 여행 중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행을 하지 않아도 애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온다. 그 기회가 여행 중에 왔다면 자연스럽게 연애는 시작된다. 물론 여행이라는 특별한 상황은 끌림을 운명적으로 느끼게 만든다라고. 예. 요거는 그러니까 여행지에 누구나 아마 그런 그 로망 또 알 수 없는 기대감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일단 심리적으로 좀 심리적 해제가 되거든. 무장 해제,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긴장감,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긴장은 좀 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연애 감정에 대한 심리적 무장 해제는 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작가의 그 생각인데 이제 우리 이 책을 쓰신 작가가 좀 그 연령대가 아직은 뭐 청춘의 연령이 맞나? 아무튼 뭐 작년의 연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애 감정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을 담아낸 것 같아요. 저도 이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특별한 상황 속,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그 낯선 곳에서 연애 감정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뭐 누구나 꿈꿀 수 있는 로망이기도 하고, 그죠? 여행이 줄 수 있는 유일한 또 그런 기대 심리, 뭐 이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하나. 익숙한 자신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여행은 시작될 수 있다. 쉬는 날 등굣길이나 출퇴근길을 여유롭게 살펴보면 호기심 가는 가게가 보이고 새로운 재밌거리가 생긴다. 친구들이랑 하던 모든 것이 애인과 함께 할 때는 다른 느낌인 것처럼 새롭다. 역시 이 연령대가 한참 연애를 해도 괜찮은 뜨거울 때니까. 저는 사실 제 연령대는 좀 옛날 생각 날 뿐이고 완전 공감은 안 되지. 옛날에 저도 이런 뜨거운 청춘이 있었으니까. 심지어 집에서도 여행할 수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복도식 아파트의 생김새를 본다거나 주변의 다양한 소음, 또 동네 사람들의 후줄근한 차림 따위에 집중하다 보면 불현듯 낯설음이 느껴진다. 네. 일상이 여행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많이 가시는 분이나 여행 에세이, 그 여행을 통해서 이런 여행 에세이들을 좀 이렇게 책으로 내시는 분들은 여행에 대한 남다른 감정들이 있는데 그분들 대부분 보면 일상이 여행인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머물렀던 공간에 대해서 나오면 그때부터 여행이 시작된다고 많이들 그런 감정 상태를 표현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설사 집 밖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매일 보던 일상의 풍경이면 그건 그렇게까지 내가 막 여행을 나온 것처럼 그렇게 흥분되거나 기대가 되거나 긴장이 되거나 하진 않거든요. 익숙함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저는 여행이라는 거는 익숙함으로부터의 탈출 같아요. 뭐 이 책을 쓴 작가는 또 그렇게 느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또 저는 또 다른 생각, 다른 느낌으로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여행의 6가지 목소리, 여행이 말할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또 짧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행 그 에세이를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여행 에세이는 비교적 다른 책에 비해서 좀 가볍게 읽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좀 이렇게 막 머리 복잡하고 하실 때 여행 에세이 가볍게 읽으시면 더군다나 뭐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아직까지 뭐 해외여행이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은데 그래도 간접적인 좀 그 감정 상태, 여행자의 감정 상태에 좀 빠져보시라고 여행 에세이 전문적으로 리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상건 작가의 여행이 말할 수 있다면 책 리뷰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